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혹시 4월 25일을 기점으로 내가 매달 기대하던 연금이 갑자기 끊긴다면 상상만 해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실제로 이번 달 말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탈락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연금이 끊기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최대한 자세히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기초연금 수급 중단 및 탈락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왜 하필 4월 25일부터 갑자기?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기초연금 제도는 매해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에 따라 자격 요건이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올해는 금리 상승 영향과 부동산 가격 변동, 그리고 개인별 소득 조사 시점이 겹치면서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세부적인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탈락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중 하나라도 해당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응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소득 변동이에요. 기초연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자나 배당, 연금 이외의 기타 수익까지 전부 소득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예적금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기초연금 산정 시점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맞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 공제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조금만 일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더라도 급여 형태에 따라 한 달 수입이 제법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 상승 문제입니다. 사실 집 한 채쯤은 노후 대비용으로 필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집값이 오르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부동산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공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간주합니다. 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4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내가 실제로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왜 서류상 가격만으로 탈락이 되느냐? 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상 그러한 변화는 곧바로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매년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기준 초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재산 증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올라서 매도한 다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형태보다 현금 자산의 형태로 보유했을 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내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큰 목돈을 받게 되었다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일부 활용해 금융재산의 폭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미리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현재 내 소득 구조나 재산 상태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 혹은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계산이 복잡하다면 상담 창구를 이용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난 문제 없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기준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혹시 최근에 적금이나 예금을 새로 들었거나 보유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가격이 뛰었다면 4월 25일에 시행되는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줄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활용 가능한 다른 공제 항목 혹은 불필요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절하는 방법 또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간제 근무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통보받으신 분들은 즉시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와 연락하여 이의 신청 절차나 추가 확인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서류상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실제로는 기준 이하인데도 탈락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행정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속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초연금이야말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수급받는 분들은 워낙 소득이 제한적이신 경우가 많아 한 달 연금이 끊기면 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제도나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이후 기초연금 중단 또는 탈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소득 변동, 두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세 번째는 금융재산 증가,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개인별 경제 상황이나 재산 형태가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 ON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